자, 이제 거기 46번 할 차례죠? 네. 옳은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풀어놓으셨죠? 안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부터 30초 드립니다. 30초. 정답은요? 왜 5번입니까요? 3번입니다. 3번. 5번에 먼저 보면 5천만 원 이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용어 조심하셔야 돼요. 5천만 원 뭐예요? 미만. 미만이 미만? 5천만 원이 안 되면 곱하기 70 하는 거예요. 4번 질문은 왜 틀렸는데 그러면? 거기도 2분의 1 뭐예요? 미만이지.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주택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 더 클 때는 그걸 갖다 미만이라고 표현해요. 미만. 주택 부분의 다 기준이 기준이에요. 주택 기준. 주택의 면적이 요거보다 작을 때는, 즉 미만일 때는 주택 외에 따라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부 다 미만이란 글자밖에 안 나오잖아. 무슨 이하가 나오고 그래. 4번, 5번 전부 다. 5천만 원 뭐예요? 미만. 2분의 1 뭐예요? 미만. 요건 기출문제는 이것도 출제가 됐고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용어로. 2분의 1 계산 문제가 아니고 지문 문제로.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2분의 1 미만일 때는 뭐예요? 주택 외. 2분의 1 이상일 때는 뭐예요? 주택.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 3번은 이게 왜 틀렸는데 맞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한 총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분양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양권 소개했을 때는 총대금에다가 곱하기 요율해서 계산한다고. 근데 그 총대금이 뭐냐 그러면 총분양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납입한 금액에다 실제 낸 돈, 분양권 지금 팔아먹는 사람이 분양회사에다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납입한 금액에다 플러스 뭐예요? 프리미엄. 요 더한 거. 요 더한 것이 뭐예요? 총 대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까지. 그래야 이제 요 부피 계산을 요것을 합쳤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판례가 총 분양 대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총 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교환은 무조건 큰 금액이지. 거기다 보충금 더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한 기회. 이렇게 되면 매매 한 건만 받잖아. 그거 합치는 거 아니잖아요. 응? 합산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아,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답은 3번. 자, 밑에 있는 46-1번 풀어보시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요. 매매건 3억이고 월세건이 거기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월세는 안 치죠. 그죠? 샀던 사람이 매도인한테 세를 놓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고 임대차고 이렇게 하면 같은 사람, 같은 물건일 때 한꺼번에 이렇게 쓰면 이건 안 치고 이것만 치잖아요. 그럼 여기 3억에다가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되지. 3억에다 0점 120이잖아. 120. 한도액은요? 없습니까?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목표가 120이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쌍방을 물어봤잖아요. 240이 정답이지. 요 월세건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앉아있으면 벌써 틀린 겁니다. 계산 안 합니다 이거. 46-2번 풀어보시고. 자, 이게 가나 오피스텔이 아니고 나머지 오피스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9가 적용된다는 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는 2천에 30이잖아요. 한 사람은 합산금액 5천만 원 남았죠? 이 합산금액 5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 미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70 안 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이거 아시고.
면적이니까 이게 85 이하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0.99. 그 다음에 5,000이잖아요. 곱하기 70 안 합니다. 곱하기 70 하고 있으면 벌써 틀린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45만 원이지. 한도익은 없는 거고. 가나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텔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에. 47번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47번에 3번 보시면, 3번만 보세요.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매길 때 청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과태료 매길 때는 청문 안 합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때릴 때도 청문 안 하죠.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할 때도 청문 안 하죠. 자, 47-1번 풀어보십니다. 밑에 거. 자, 정답은 몇 번요? 1번입니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때리는 거죠. 때릴 때는 기준기간을 또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 기준기간 기준해가지고 조금 더 때리거나 덜 때릴 수 있는데 그 재량의 폭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더 때린다고 해도 절대 6개월 못 넘는 거잖아요. 자격정지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3번은 정지 처분할 때 청문하는 거 아니니까 틀렸고, 4번은 철거.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간판 철거하는 거 맞죠? 철거는 지체 없이 이렇게 하고, 5번은 분사무소만 영업정지 때릴 수도 있으니까 틀렸죠? 정답 1번. 48번 풀어보시고. 자, 기억권은 이게 삼진아웃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이니까 절등치. 니은번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쓴 것은 이중계약서로서 거짓기재에 들어갑니다. 거자 내용이 우리가 암기할 때는 거자를 따라서 암기했지만 거짓기재도 있지만 이중계약서 작성도 있어요. 이랬을 때 개공일 때는 임등치,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했었잖아요, 아까. 이걸 안 내고 일부러 이걸 낸 거예요. 이거 눈치 못 채게 일부러. 이렇게 나오면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임등치, 니은번. 3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자에 딱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보는 순간에. 사부중 할 때 중자예요. 중. 그랬을 때는 절등치죠. 중개물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리을번은 사금 20인양이에요. 사업자 단체가 금전이 저질렀다. 뭐 독점규제법 어쩌고저쩌고.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았다. 2년 내에. 그러면 임등치. 절등치가 아니고. 미음번은요.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이거 나왔을 때 일부러 이거 낸 거예요, 여러분. 성명상호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용하게 했다니까. 이게 양도대여예요. 양도대여라고 하면 여러분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양도대여니까 절등치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대신 이거 안 내고 이걸 내버리는 거야, 이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같은 말로 뭐라고 해요? 양도대여. 그러니까 뭐예요? 절등치. 절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 디귿번, 미음번이니까 3번이죠? 48-1번. 더 어려워요.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기억번은 2개의 사무소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소예요. 그러니까 절등치예요. 2개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임등치인 거예요. 근데 2개의 사무소에 어떻게 됐다고요? 소속. 그러면 절등치예요, 절등치.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2자찰 있잖아요. 교부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 니은 업무정지. 디귿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공개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죠. 그러니까 손기정시할 때 정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예요. 손기정시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죠. 7일 내에 정보를 공개될 걸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공개하면 임등치. 정보공개 의무 위반. 손기정시할 때 정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은 손자예요, 손. 그러니까 그 지문에 그 내용이 글자 딴 내용이 안 나오면 옆에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손자. 손기정시할 때 손자예요, 이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그게 보증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어? 손자가 안 나왔으면 몰라보면 안 되나고. 그죠? 화장을 하든 지우든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 그러니까 손자가 안 나왔지만 보증 설정 안 하고 영업 개시했다.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이거 손자. 그럼 뭐예요? 임등치. 그 다음에 미음번은 거짓으로 공개했다. 간혹 시험에 나와요. 허위로 공개했다.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예요. 5번 알아두세요. 업무정지. 거짓 공개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 거짓이란 글자가 오면 대부분 취소예요. 취소.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이것만큼은 거짓으로 공개했다고 나왔죠? 거짓으로 공개했어요. 정보를.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업무정지라고요. 이거 확실히 알아두세요. 거짓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뭐예요? 거짓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나오면 취소요? 무슨 취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취소. 무슨 취소가 돼요. 거짓으로 지정받았다. 이것도 취소사예요. 보통 거짓이란 말이 오면 취소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짓 공개만큼 뭐예요? 업무정지다. 그래서 간혹 나와요, 이게. 정답은요, 3번이었고요. 자, 이번에 49번 풀어보시는데 풀기 전에 요거 하나 정리하고 해봐요. 49번 풀기 전에 우리 암기했던 거. 자, 효, 처, 일, 승. 효과는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승 이렇게 되잖아요. 효, 처, 일, 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폐업제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를 못하고 예외적으로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 못 때린다는 거 이거 예외가 있죠? 못 때리는 예외. 그 다음에 삼합을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삼합을 못 먹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저지르고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 못 때린다는 거죠. 삼합을 못 먹습니다. 또 네 가지 암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 풀어보십니다. 49번. 자, 정답 몇 번이게요? 4번입니다. 1번은 원칙은 폐업전 위반행위를 들춰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게 원칙. 다만 칠판에 쓴 것처럼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못하고 예외적으로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립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원래 때릴 수 있는 건데. 2번 질문은 효, 폐 1승이 아니고 처 1승이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3번은 효, 처 3승이 아니고 뭐야? 1승이죠. 요 가운데 두 개 갖고 틀리게 됩니다. 4번은요. 3년 초과했을 때는 등록 취소 못하죠. 그리고 업무정지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걸 합쳐서 행정처분 못한다고 조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우리가 폐삼취라고 암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 나올 때는 행정처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행정처분을 못 때립니다. 이렇게 조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안에 개공이라는 행정처분은 예 아니면 예예요.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갔잖아요. 3년.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 못하죠. 업무정지는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갔을 때 행정처분 못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행정처분 못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왜요?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정지는 못하겠지만 등록 취소는 할 수 있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만 달라붙어야 돼요. 같은 거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폐삼취지. 폐삼취. 그죠? 1년 초과해가지고는 등록 취소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폐삼취. 폐삼취.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49-1번 해보시고요. 정답요.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사유 할 때도 이거 나왔었어요. 자, 등록 취소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그 폐업기간을 고려해서 결격사유 기간을 정할 때는 폐업기간 빼주죠. 그러다 보면 1번에서 3년간 결격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3년 밑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죠. 폐일업을 묻고 있는 거예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을 때는 더 이상 업무정지 못 때리죠. 근데 거기는 2번에서는 폐업기간이 몇 년이요? 2년. 그럼 당연히 못 때리지. 그렇죠? 글자 그대로 안 나왔다고 몰라보면 안 됩니다. 폐일업을 물어본 겁니다. 3번 등록 취소에는 시효제도가 없죠. 따라서 3년 지나도 등록 취소를 때려버릴 수 있다니까. 여기 정답. 4번은요. 효, 처 1승이고요. 5번은 재등록한 개공한테 행정처분 때릴 때는 폐업의 기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다 고려하죠. 그래서 틀린 거요.
자, 그 다음에 50번 풀어보십니다. 옳은 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4번이죠. 1번은 기억번은 틀린 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부니까 시 도지사한테 신고요. 시회일 때가 등록관청이 신고고. 2번 지부는 총회 의결 내용을 국장한테 보고하죠.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보고.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5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기가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좀 어렵지만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금감원장이 검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부탁했을 때 검사 들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뒤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맞고요. 미음번은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공책 승인이죠. 공책 승인. 암호죠. 암호. 승인 받아야 되겠습니다. 국장의 승인입니다. 승인 나오면 무조건 100% 국장. 금감원장 승인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 승인 받습니까? 두 가지 경우죠. 공제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적의 승인. 또 한 가지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도 뭐요? 승인.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정답 4번이고요. 자, 50-1번 물어보시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고요. 1번은 부칙개공도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으로 껴주죠.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 정보 제공이 협회 업무에 들어가요. 그것도 고유 업무에.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3번은 숫자가 틀린 게 광역시 도에서는 몇 명 이상이죠? 20명 이상. 그래서 협회에서 나오는 숫자는 몇 명이요? 협회 그러면 20명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 있죠. 사업자 나오면 몇 명 이상? 30명 이상. 사업자 30명 이상. 협회는 20명 이상.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30명 이상이. 지정받을 때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 가입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한 몇 명? 그때 30명 나온다고. 사업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요 30명 이상. 협회 그러면 20명 이상. 이거 바뀌면 안 된다고요. 협회 20명, 사업자 30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국토교통부 령이 틀렸어요. 어려워요 이거. 예, 근데 국토부령을 뭐요? 정관으로 바꾸셔야 되고, 끝에도 특별시 광역시도에다 지부를 둔다 그러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대비해 두셔야 돼. 국토부령이 정관으로 바뀌고 둔다가 둘 수 있다로 바뀌고. 5번은요 왜 틀렸습니까? 지부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고요? 지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국장이고, 여전히 지부에 대한 감독 권한도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 그죠? 원래 지부를 만들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설치신고,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등록관청에 설치신고 한다지만 만들어진 지부나 지회는 감독은 누가 해요? 전부 다 국장이 한다. 5번 조심하셔야 돼요. 5번이 기출지문 그대로 나왔던 걸 다시 지금 실은 거예요. 자, 50-2번 풀어보시고. 자, 박스에 있는 문제인데 일단 정답이나 일단 골라보자고요. 몇 번? 4번? 5번? 뭐 또 없으세요? 5번이 정답이에요. 다 틀렸습니다. 기억번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19명이네요. 7명 이상 11명이네. 요거 나온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이네. 그러고 여기는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협회에 나온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운영위원회. 거기는 19명이네. 니은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그지? 국토부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감시기구니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협회에 들어온 거예요. 국토부에 둘 수 있다가 둔다가 아니고 뭐예요? 협회에 둔다. 협회. 니은번 틀렸어요? 국토부가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두는 건데 그? 국토부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운영위원회는 협회. 그것도 둔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임원이었던 자 안 돼 이거. 현직만 돼. 다시 한번
소비자, 소비 이 말 나오면 뭐예요? 현직만 돼, 현직만. 근데 금융 전문가는 현직도 되고 뭐예요? 전직도 되지. 차이점? 이거 나온 거 위에 거 나오고 밑에까지가 안 나왔어요? 여기는 뭐만 돼요? 현직. 전직은 안 되죠? 전직은 안 되니까 거기 이었던 자 그러면 안 되지. 될 수 없다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은 숫자가 틀렸지. 협회 사람은 조금밖에 안 돼야 돼. 3분의 1 미만.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미음번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두는 거 맞아요. 근데 위원장은 어떻게 하죠?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게 아니고 호선하죠. 호선.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 되는 것은 뭐예요?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설치하는 정책심의위원회일 때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그러면요, 협회 내부 감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그러면 뭐예요? 위원장은 호선. 운영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뽑아. 투표해갖고. 다 틀렸죠? 그래서 자 51번 풀어보시고. 정답은요. 2번이고요. 1번은 1인당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건당 50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3번은요. 발각된 후 그러면 안 되고, 발각되기 전, 반대말 쓴 거죠, 지금. 발각되기 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등록관청은 맞는데, 수사기관이 틀렸지, 뒤에 게. 응? 맨날 쓰는 수법이에요. 출제하는 수법. 5번은요. 두 건 나오면, 이건 암호죠, 암호. 암기도 아니고. 두 건 그럼 뭐예요? 최초. 이렇게. 균등 나오면 안 돼요. 자, 정답이 2번이었고, 51-1번 풀어보시고. 자,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1번이고요. 거짓 등록이 이제 부정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은 양, 부, 모한테 걸려있다. 이게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그거고요. 부자가 부정 등록인데 이게 같은 말로 뭐예요? 1번처럼 거짓 등록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등록, 부정 등록 같은 말. 그 다음에 모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자. 자, 2번은 틀린 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하나여가 틀렸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하나여 취급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뭐라고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하나여 취급한다. 이렇게. 3번은 보조비율, 국고보조비율 100분의 50 이내예요. 이하. 이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 거꾸로 써놓죠. 이내, 이상. 이상이 아니고 이내, 이하. 4번은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죠. 1개월. 그 다음에 5번은요. 공도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포상금 어떻게 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랬을 때 포상금 어떻게 해? 최초라니요. 균등이지, 균등. 공동으로. 이제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됐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극과 극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공동 그러면 뭐예요? 균등. 그렇지만, 이제 합의된 배분 방법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합의가 어떻게 해요? 우선한다. 합의가 우선하는데요. 이게 우선한다고 써놨으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자, 51-2번은 너무 쉬워요. 넘어갑니다요. 자, 52번 풀어보시고. 1항의 일반이 아닌 것은 정답 바로 나오는데 1번이죠. 철거문 입주권 요구의 시 금지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선하면 3학년 3반 증자예요. 증. 암기하는 방법상으로는 증자를 딴 거라고 1번이. 2번은 아파트 분양권이 중개사물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매자를 딴 거로 매.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1항 일반짜리. 3번은 임시죠. 임시 1항 일반짜리. 4번은 뭐예요? 양도돼요. 그죠? 양자예요. 양자. 안 나왔어도 몰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4번처럼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겠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양도돼야 하고. 그러면 1항 일반이죠. 5번은 이중소소 1항 일반이죠? 자, 52-1번 풀어보시고. 자, 기억번은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이다차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차별적으로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누가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러면 1항의 일반이라고 그랬죠?
차자에 들어갑니다. 차별적 공개 1항 일반.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전 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 전매를 알선했다. 이게 뭐예요? 미등기 전매 알선. 요게 투기 조장행위로서 사망3반이죠. 투자 증직상 투 할 때 투. 디귿번 같은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금지행위 중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행위한 거야. 수협, 판매 할 때 협이에요. 협. 무등록 중개업자 아닙니다. 디귿번.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행위니까 수협, 판매 할 때 협에 들어가니까 1학년 일반. 리을번은 B죠. B. 아닌 비양 할 때 B. 비밀누설 1학년 일반이죠. 반하사 불벌죄. 미음번은요. 의뢰인과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직접거래. 증직상투 할 때 직입니다. 직. 3학년 3반이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든지 같은 거 묶인 거니까 니은, 미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역, 디귿, 리을이 없어요. 밑에. 그러니까 니은, 미음만 답이 돼요. 네, 그래서 정답 3번 기대고. 53번 과태료 매기는 거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은 연수교육 안 받으면 백과가 아니고 뭐예요? 500과. 물리는 사람은 시도지사 맞습니다. 그건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백과이긴 한데 누가 물리죠?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 만약에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등록관청이 물리는 거고요. 3번은요 조금 보충을 해주세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부정확하게 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좀 써주셔야 돼. 그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개공이다 그랬을 때는요 500과 맞죠? 누가 물려요 근데? 등록관청이죠.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공이라고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확인설명서 안 줬대. 교부 안 했다. 이런 뭐죠? 과태료 아니에요 이게. 보존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500과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물리는 거예요. 뒤에는 맞다고 보고 500과가 틀렸습니다. 5번은 협회니까요. 협회는 500과밖에 없죠? 누가 물리고? 국장이.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어떻게 된 건가? 기업권은 부칙 경우는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밖에 못 쓴다고요. 이렇게 쓰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1학년 일반입니까? 백과입니까? 백과입니다. 1학년 일반 나오려면 아닌 자가 썼다고 아닌 자란 말이 눈에 보이게 나와야 돼요. 착각이 쉽습니다. 아, 부칙 경우는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안 돼.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썼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백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문은 날인 안 했다. 이건 업무정지지. 디귿번은요. 중개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뭐예요? 백과. 이게 손자예요.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 할 때 손자예요. 이게. 백과입니다. 이거. 디귿번 백과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요. 그렇지 백과지. 법령을 위반해서 표시 광고했다는 얘기는 연락처 같은 거 상호 같은 거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광고지. 그럼 백과. 미음번은요. 아닌 자가 어쩌고 나왔죠. 볼 것도 없이 1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번, 디귿번, 리을번. 정답 5번. 네. 밑에 있는 보충지문 4개 있는데요. 자 정리해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어느 법에 따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징수 절차는 어느 법에 따른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중개사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조문에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징수 절차 그러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 기준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과대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근데 그건 기준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격정지랑 업무정지 기준은 뭘로 정하죠? 국토부령.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과대, 전국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두 개는 전부 다 기준 얘기예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뭘로 정하고? 대통령령. 정지는 업무 정지도 정지고, 그죠? 자격 정지도 정지고, 그죠?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의 기준은 뭘로 정하고? 국토부령, 이렇게. 그래서 과대정국, 과대정국. 이렇게 암기하면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위에서 과태료 나오긴 하는데, 과태료 뭐라고 나와요? 부과 징수 절차다. 이렇게 나오면, 과대, 그러면 큰일 나요. 과태료 나왔다. 과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징수 절차는 뭘로 정한다고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정한다고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보잖아요. 동형 모의고사를 여기서 낼 테니까, 백선인가? 여기 있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한 거 있죠? 거기서 낼 테니까 그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암기사항 중에 2장 나눠드린 거 있었죠? 행정처분 벌칙 암기사항하고 또 암기사항 하나 더 있는 거 있었죠? 그거 막 암기하세요. 그리고 그 2장은 시험 볼 때까지 매일매일 암기하셔야 돼. 근데 시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고 한 10분 정도 하루에. 그래서 암기를 꼭 해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하고 저녁은 중개사법만 하세요.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오후하고 저녁은 중개사법만 암기하고 이거 막 보고 오셔가지고 100점을 받으시라고.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